훈련을 예,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그 자녀분의 사례를 좀 말씀해 줄 수 혹시 있을까요? 예. 우리 아이가 둘이니까 네. 큰애 둘째 해서 둘 다 머시매입니다. 예. 네. 머시매 키우면 전쟁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이 갔습니다. 혹시 몇 살 때부터 하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큰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이 되었고 둘째는 그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시작이 되었죠.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왜냐하면 큰애하고 둘째의 나이 차이가 4살 정도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우리 둘째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시작이 되었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두 아이를 훈련을 시키면서 느꼈는 게 제 주변에 아들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와 같다. 아예 남자아이를 키우는 건. 근데 전쟁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본인들이 다 알아서 뭔가를 다 했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둘째한테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저도 이런 그 계통으로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개념이 뭐 일반 아빠들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극성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훨씬 더 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예, 그런데 그 극성스러움을 굳이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될 만큼 훈련을 시키면서 느꼈는 게 그겁니다. 어쨌든 큰애 둘째를 따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먼저 둘째는 둘 다 재수를 했습니다. 둘 다 재수를 했고 둘째는 언제부터 공부에 손을 놓았는가 하면 중학교 3학년 시작하면서부터 공부에 손을 놓았습니다. 3학년 중간 2학기부터. 왠가 하면 그 전에 공부를 안 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죠. 그냥 열심히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되면서 큰애가 이제 대학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3 때는 공부 안 해도 돼. 놀아도 돼라는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5월달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둘째가. 예, 그러니까 같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할아버지하고 살아왔고 정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예, 그래서 2학년을 그냥 또 다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3학년이 이제 올라와서 2학기 때까지, 2월 달까지는 그러다가 3월 달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야간 자습도 시키고 이제 남아서 공부하는 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밤 10시 반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내오고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이제 3학년 때 좀 열심히 했나 했더니 그냥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했으니까 잘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능 시험 치고 논술도 보러 가고 다 했지만 성적을 보니까 이제 그만큼 본인 생각했던 만큼도 안 되고 본인이 이제 열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아빠 나 재수할게. 알았다. 대신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재수 학원을 다녀서 딱 1년을 이제 2월 달 중순부터 수능 보기 얼마 전까지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저도 놀랐는 게 9월 모의고사에 의대 성적이 나왔어요.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했다기보다는 막 몰아서 이렇게 1년 바짝 몰아서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의대 성적이 안 나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붕 떠버린 거죠. 생각 이상으로 점수가 잘 나와서 6월 모의고사는 그보다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자극을 받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점수를 잘 받으니까 조금 처졌던 것 같아요. 뭐 나태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수능 국어하고 수학은 국어 1등급. 예. 수학이 3학년 때 4등급이었거든요.
근데 1등급을 받았어요. 학교는 서강대학교 금공과를 갔습니다. 네. 큰아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학년 때 훈련이 시작이 되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주말 되면 여기 와서 한 번씩 제가 시켰습니다. 근데 시키면서 느꼈는 게 뭔가 하면 뭐지?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저희도 훈련에서 피드백 훈련에서 머리가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훈련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잘하고 이런 것들 제가 한 번도 시켜보지 않은 훈련을 하는데 그 저희들 있는 엠백 훈련이라고 그 기억력 훈련 그때만 해도 포백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포백 훈련을 300개인가를 시키는데 1초인가 해가지고 엠백2 300개 1초로 해보면 욕 나옵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납니다. 막 뭐라 그러죠? 안 됩니다. 막 짜증 날 정도로 너무 빨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시켰는데 하나도 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거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대를 조금 더 한 거죠. 그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시키는데 본인이 수학 공부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다른 건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알아서 해. 난 수학이 재밌어. 처음에 꿈이 그거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리통계학과 거기 가는 게 본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수학과나 이런 데를 가고 싶다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 성향상 그걸 배워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되겠니? 했더니 일단은 수학 재밌어서 한다. 그래서 알았다. 해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2월 달인가 1월 달에 하여튼 추운 때라는 거 기억이 나는데 학교가 끝나고 이제 제가 야간 자습 끝나고 태워서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목표가 바뀌었어. 이랬더라고요. 뭐? 나 의대 갈 거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 알았다. 말로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다. 열심히 해라. 집에 와서 그 얘기하면서 가족들이 다 박수치고 웃었습니다. 네가 의대 가면 대한민국 국민 다 의대 간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집에서. 주말에 집에 있으면 잠을 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자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 되면 눈 뜹니다. 그걸 깨우면 그 말을 합니다. 깨우지 말라고. 왜? 일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밤 12시 반까지 공부만 한다, 아빠, 나. 그 나머지 시간 토요일만 나는 잠을 자니까 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쉬는 거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준 거죠. 알았다 하고는 안 깨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쳤는데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웃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잘 쳤구나. 근데 성적표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조용한 겁니다. 뭐지? 그 싸한 느낌. 갑자기 애 덩어리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때가 12월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아빠 나 2월 15일까지 무조건 놀 거야. 어떻게 놀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고 있고 2월 15일부터 공부해서 다닐 거라고. 재수할 거라고. 그래서 본인 삶에서 의대는 재수가 필수라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알았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돈이 뭐냐고. 아빠 아냐고. 뭐야 했더니 공부하는 데 드는 돈이 제일 쓸데없는 돈이야. 그걸 알았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학원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6년 전에 학원비가 월 70몇만 원이었습니다. 그 학원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학원생이 총 1200명이었거든요. 거기에 1%, 12명 안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업료를. 그 1% 안에 들어갑니까? 예. 우리 아이가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1% 안에 들은 아이들은 다 특목고 출신들입니다. 예. 좀 잘할 때는 그 학원에서 6등인가 5등까지도 하고 계속 그 12등 안에서 10등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해 수능을 보게 된 거죠.
수능 시험 치면서 수능 시험장에서 국어를 3번 보고, 예, 다 치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수학 치면서 수학도 2번인가 3번을 풀고, 영어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다, 예, 그리고 문제를 다 외우고, 예, 그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300등 해서 지금 의대 가서 본과 3학년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한테 다른 걸 다 제쳐두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아까 분에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한테 잘한다 했지 않습니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못나서 뭔가 고민을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고민은, 훈련을 시킨 이전에는 평범했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공부시키다가 안 돼가지고 화도 많이 내고 매도 들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그랬죠. 훈련의 덕을 보자.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훈련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자. 훈련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써야 되지 않냐고. 그 이후부터는 집사람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그러면 당신 책임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러죠. 이거 다 내 덕이지 않냐 했더니, 어디 내가 키웠는데 내가 놓고 내가 키웠는데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훈련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뇌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인내심만 가지고 꾸준히 좀 해준다면 내가 살아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보고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그게 이 훈련이라고. 네, 그래 말씀드립니다. 뭐 평탄하게 오지는 않았죠. 뭐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17년을 이끌고 오게 된 가장 큰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변화돼 가고 있는 아들, 그 다음에 훈련생들 바뀌는 걸 보면, 야, 이거 내가 여기서 관두면 쟤들 누가 시키지? 누군가 시킬 거예요. 그죠? 분명히 누군가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더 열심히 시켜서 더 좋게 만들어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잘 안 되고 막 진짜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힘들면서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바꾸는 거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뉴로하모니 뉴로 피드백 훈련을 접하셔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다 보면 정말 옛말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했는데, 그 단 정도가 여러분들 혀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달콤함을 인생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훈련의 결과물들입니다. 네. 그것만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